왼쪽으로. 뒤에 방향이죠? 아, 예, 됐습니다. 오늘 앉아서 하시면 머리 또 깎아버리니까. 예, 밑에서 하고. 충분하시면 거기 여기 앉아서 하시죠. 아직 한 분 안 오셨나? 우리 회장님이 여기 어디 밖에 이거는 같이 있지 않았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네, 담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시작해볼까? 걱정돼서 안녕하십니까. 나와가지고 날 부르시고 안녕하세요. 부르시면 아, 왔어요? 고맙다. 음료수 안 드셨지? 먹었어요. 드셨어요? 음료수 안 드신 분 계세요? 모르고. 됐어. 자. 이거.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술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높이 세워가지고 어디 왼쪽으로 가시면 낮은 쪽에 이쪽으로 오시죠. 봉주로도 우리 연합회 회장이에요. 유튜브. 봉주리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건강을 해야 되겠네. 예. 조금만 좀 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날씨도 추워. 오늘 날씨 삐졌습니다. 어휴 이렇게 많은 카메라 바라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걸 영어로 조크라고 하나요? 영어로 해요. 이게 나다른 건데 숨을 왜 일로 안 길러나. 공부 회장님 준비되면 호할 때 다 같이 합시다. 호할 사람 있어요? 이번에 걸렸습니다. 아, 그거 될 겁니다. 네. 네. 저는 한국가로 많은 소리 때문에 지금 스타트 안 합니다. 준비됐어요? 세팅? 예. 자, 방송에 깜짝하면 누릅니다. 예, 버튼을 누르시고요. 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보셨어요? 아직이요. 버튼 눌렀습니다. 뭐 이렇게 세우시는 것도 예, 그냥 제가 잠깐 인사 좀. 아직 가만 있어요. 조금만요. 호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요. 이래 하루다. 제가 얘기하죠. 현재 아니 아니에요.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아니 아직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한 일주일 서두니까 괜찮습니다. 예. 됐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유튜브 연합회 16번째 우리 그 초청으로 우리 시스템 클럽의 지만원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기자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만원 박사님은 1942년생으로서 강원도 출생을 하셨습니다. 사회운동가로서 또 특별히 또 5.18 관련해서 많은 또그 지적을 지금 쌓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 조선과 일본이라는 그 주제, 자익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먼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로는 제가 대표로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으로 영어방송 대표이신 우리 고문으로 권영호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또 회장님으로는 봉주방송의 지대영 회장님이 계시고요. 다른 임원들은 좀 안 왔고 우리 회계로 빅토리 방송의 손익들 대표님이시고요. 나머지 우리 회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를 우리 지만원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제가 받아본 것은 일생일대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몇 개 카메라인데 저한테도 뭐 이게 거지에게도 손들 날이 있다, 손볼 날이 있다. 뭐 밑에서 다리 밑에서 살지만은 손님을 맞이할 날이 있다. 이제 저한테도 오늘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기 오신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을 썼다. 아마 그게 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출판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마음 먹고 이거를 꼭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공헌을 한 지 만 40일 만에 제가 이거를 이제 기획사로 이제 넘겨서 기획사에서 이제 이제 손도 보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책이 지난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11월 말에 나왔고 그래서 이 책을 왜 썼느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후대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배들 이런 분들이 배운 역사는 전부가 이게 기만의 역사예요. 기만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만이 되었느냐? 이거는 공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만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주목해하고 북한을 추종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만된 역사를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받아온 겁니다. 그거를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천마디가 이제까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가짜다. 이게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아주 훌륭한 꽃나라로 묘사가 되어 왔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는 아주 더럽고 악귀 같은 나라, 악귀가 들끓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요마 악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마 악귀. 요마 악귀들이 사는 지옥이다. 조선 사람들은 1560년대 하멜이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이제 불시착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잡혀서 13년 동안 한국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20여 명 중에서 한 반은 죽고 반은 살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쓴 책이 하멜 표류기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 그 사람도 그렇고 미국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알렌도 그렇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선 사람들은 어린애 젖꼭지를 무는 순간서부터 음해, 모략, 음모 이런 것을 전부 배운 것 같다.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음모를 잘 꾸미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조선 역사가 518년이에요. 전체. 이씨 성을 가진 27명의 왕이
518년 동안 집권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0건 이상의 역모 사건이 있었다. 그럼 그 1000건 이상의 역모 사건은 다 진짜로 역모였느냐? 99.9%가 가짜야. 전부 음해야, 모략이야. 그러니까 한번 모략당했다마다 노예가 많이 생겨. 역모의 집안은 다 사돈의 8천까지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 노예는 가치야. 이성계가 1392년에 고려를 또 중국을 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총뿌리를 거꾸로 들려가지고 와서 쿠데타를 해서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권을 창탈했어요. 그게 이제 이씨 조선의 시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고려 왕국에서 뭐 면장이라도 하고 부장, 이장이라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를 그런 가족들까지도 전부 노예로 냈던 거예요. 그 시작할 때는 한 9% 정도가 양반이고 91% 정도가 노예야. 이 세상에서 같은 민족의 90% 이상을 노예로 지배하는 세상이 518년 동안 유지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더 세종은 노예 종모법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노예를 종모법으로 결정한다. 아기가 태어나. 그럼 그 아기는 노예가 돼, 양반이 돼. 양반의 남자와 노예의 여자가 생산한 아이는 다 엄마를 따라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전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쳐들어와도 일본이 쳐들어와도 싸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노예는 그저 등짐만 치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날래야 될 거 아니야. 날래는 근육이 필요할 거 아니야. 펄펄 날려야 싸울 거 아니야. 그 맨날 무거운 짐만 지고 그러면 아유 허리가 등이 꼬부라진 노예 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하느냐 그렇게. 그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떻게 망해? 그 다음에 이게 6.25 전까지도 심하게 6.25 전까지도 여자들이 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어요. 가슴을 내놓고. 그 아기를 오면 아기한테 이렇게 젖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아기가 먹고 있고 그런 사진. 여기 그런 사진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을 갖다가 형틀에다가 놓고선 저 아랫도리를 빨가 벗겨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볼기를 치는 거예요. 주리를 틀고 인두를 지지고 이게 조선이에요. 그 518년 동안의 왕들이 이시성을 가진 27명의 왕들이 조선을 이런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통치라는 게 뭐냐? 양반이 노예를 즐기는 통치야. 왕족 중에 하나는 노예를 1만 명. 조금 괜찮다 하는 양반은 3,000명, 5,000명. 이게 노예예요. 그럼 그 노예가 전쟁 났을 때 가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애국심이 있어, 뭐가 있어,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 뭐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느냐고. 그럼 518년 동안 남긴 게 뭐냐? 전부 거리에는 똥오줌, 개와 사람들이 싼 똥오줌으로 다 하고 그걸 피해서 다니고, 그건 누가 청소하냐? 얼마나 깨끗한, 얼마나 청소가 됐느냐 하는 것은 개들의 성욕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외국 사람 21명. 한국에서 참 조선에서 우리 역사 배울 때 훌륭한 분이다. 선각자다 하는 분들의 얘기 6명. 걔 27명의 아주 훌륭한 당시에 훌륭한 해안을 가진 분들이 조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게 사진과 함께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제일 잘된 집이 뭐냐? 기와집 매체야. 양반들, 아주 양반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기와집이야. 나머지는 전부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자는 그런 초가집이에요.
그게 518년 동안 임금 27명의 왕들이 만든 유산이라고 그래요. 초가집이. 근데 일본이 점령을 해가지고 단 10년 만에 은행이 몇 층짜리, 5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무너졌지만은 그 중앙청 건물 보세요. 그 당시 동양 최대의 건물이야, 그게. 최대의 건물이야, 그게. 응? 10년 만에 아이들한테 책도 보급해가지고, 그때 조선에 인쇄술이 어딨어? 물종에다가 쓰는 게 그거지, 글이지. 책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중고등학교 만들고. 그 10년 동안에, 36년 동안에 문맹률이 98%에서 7%로 줄어드는 거예요. 문맹률이. 이게요. 그 엽전 들고 이만큼 엽전 들고 다니는 거 전부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해가지고 전부 돈 거래하고 만들고. 여러분들 그 한글을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어를 죽이기 위해서 한글을 탄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기야, 사기. 기만이야. 언문을, 한글을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탄압한 사람이 연산군이야. 1504년에 언문으로 상소장을 쓰고, 언문을 쓰니까 귀찮아 죽겠는 거야. 언문으로 이놈 저놈 전부 상소문을 쓰니까. 그러니까 언문 쓰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 가뒀어. 그 이후에 한글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 역사 전부 깎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게 없어. 여기 다 증명이 돼 있어. 이 책에 다 증명이 돼. 사진으로 증명이 돼 있어. 동아일보 기사 여긴 전부, 이 책은 내가 지은 건 하나도 없어. 전부 팩트야. 사진 팩트, 기사 팩트, 이런 팩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한글을 현대적으로 그 옛날에 언어는 지금 한글하고 엄청 달라요. 이게 체계가 없어.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그 사람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머리를 깨워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한글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을 유학시켜가지고 그 사람 문화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글을 만들고, 또 이 불가사의가 이제 문학의 이제 불가사의가 이제 세계 이 학자들 사이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중국이 그 옛날에 그 많은 그 상용 문자, 뜬 문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참 불가사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가사의가 뭐냐? 그 한문을 가지고 한문 단어집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영영사전이 있어. 영영사전에 보면 데모크라시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데모크라시를 그 뜻을 이제 그 영영사전에서 이해를 한 거야. 데모크라시가 이런 뜻이로구나. 그거를 표현하는 글자가 한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자로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 처음에 만든 데모크라시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자로 하극상. 1215년 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뭐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 왕한테 도전을 하니까 하극상이라. 이게 데모크라시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거보다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민주주의. 그렇게 된 모든 학교, 교실, 모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한문으로 전부 후쿠자와 유키치가 단어집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훈련시킨 조선 젊은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주주의, 한문으로 민주주의를 우리말로 한글로 민주주의, 이렇게 만든 게 우리 한글 단어집이다, 그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워본 적 있습니까? 응?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지금 일본 돈 만행권이 제일 높아. 거기에 지금 40년 동안 그 사람 초상화가 찍혀 있어. 얼마나 훌륭하면.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그거 이제 또 바뀌어. 시부사와 세이치, H, 시부사와 H. 이 양반은 엄청 훌륭한 양반. 이분이 1원짜리 은행을 세우고 1원짜리 뭐 이런 걸 다 하고 이게 한국의 철도 뭐 러시아의 그 권한이 간 거, 권리가 간 거, 또 영국의 권리가 간 거, 건설권이 간 거 이런 거 전부 이 사람이 사들여 가지고 자기가 철도 다 깔아줘. 은행 만들어. 그 은행 거래한 거야. 화폐 만들어, 지폐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를 시켰느냐. 모든 기업들은 이게 일본식 자본주의야 이게.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야. 모든 세계인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기업가들은 전부 주판 하나 쥐고 온다. 주판 하나. 근데 일본 기업가들은 한 손에는 공자의 도덕을 쥐어라. 다른 한 손에는 주판을 쥐어라. 주판은 이 도덕적인 잣대 아래서만 주판을 놔라. 일본이 2020년 마츠시다 고노스케만 하더라도 이 1920년대 기업을 그 사람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송하전기, 파나소닉. 송하전기가 뭐하는 회사냐 이렇게 묻거든. 첫째로 사람을 제조하는 회사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상품을 제조한다. 이게 일본이에요. 이런 일본들이 전부 일본 기업들이 이런데 아니 한국에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을 가서 짐승 대접을 했다고. 짐승 대접을 이런 짐승 대접을 한 건 지금 한국 사람들이야. 외국인 오면은 저 숨어서 전부 짐승 대접하고 그 전라도 사람들 그 먼 섬에다가 사람들 갖다 거두고 짐승처럼 돌리는 거였어요. 조선 놈들이 나쁜 거예요. 조선 놈들이. 그러고선 일본 사람들 나쁘다고 그래. 조선이 얼마나 더러워. 이런 데도 막 뭐 가다가 뭐 담배꽁치 버리고 하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못 사는 동네 갔는데 여기 사진이 있어. 이 안에 사진이 있어. 이 거리에 여기 이 도로 가에 그 물 흐르는 데 있잖아. 배수구. 거기에 금붕어가 자라. 이게 일본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나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른 국민으로 대접을 받아요. 1등 국민이에요. 미국 국민은 일본 국민이 1등 국민이라고 그러면 미국 국민은 1.2등일 거예요. 그런 일본 사람들을 이 더러운 짓 하는 인간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침 뱉고 쌍욕하고 툭하면 싸우고 덤비고 아니 그 병합하면서부터 도덕교육이라는 걸 시켰잖아. 어린애들한테 유죄 패기치지 마라. 깨끗하라.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거짓말 얼마나 잘하냐고. 이런 도덕교육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 도덕교육을 없앤 놈이 누구예요? 김대중하고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할 때 없앤 거예요. 그럼 그 도덕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훈육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이들은 훈육된 아이들이 아니라 사육된 아이디어. 그러니까 거칠고 짐승처럼 변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 건드리면 맞아 죽어요. 그 짐승들이야. 짐승도 훈육된 인간이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문명에 길들여져야 돼요. 매너 있게 길들여져야 된다고. 철학적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한일 종족주의 그 이영훈이가 썼어. 이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는 판매가 이제 조금씩 돼 있는 편인데 일본에서 번역이 됐어. 며칠 안 됐는데 30만 권이 나왔어. 나 겨우 이거 하는데 이제 2천여 권 좀 나왔어.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독서를 안 하느냐 이거 하나만 보라고. 거기는 초판을 찍는데 6만 부를 찍었어. 벌써 여러 새 찍었어. 이것도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바쁘니까 네 사람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응?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뭐 일본 보고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얼마나 건설을 잘해요. 수풍댐도 만들고 이게 갓 쓴 사람들이 양반들이 만날 긴 담배 저만큼 가서 한 1m는 길이 1m가 뭐야 뭐 1m 50원 될 거예요. 그런 담뱃대 물고 있는 사람들이 수풍댐을 건설하느냐고 철로를 까냐고. 저 조선의 임금들이 뭐냐 하면 길을 넓게 하면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해서 있던 길도 없애버렸어요. 선조라고 하는 인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4년 동안에 말이야 맨날 저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했다.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떻게 망해? 그래 이런 나라를 꽃나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빨갱이들이야. 빨갱이 북조선하고 저 빨갱이 북조선을 신봉하는 빨갱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그 혁명을 해가지고 반공을 국시라고 하는 거야. 반공을 국시. 북에서는 반일이 국시야. 왜 그러냐? 김일성이 이거 아니야. 김일성이 신 아니야. 김일성이 왜 신이 됐는데? 항일 유격전이야.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그거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넌다는 사람. 그 신화를 가지고 이게 신격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항일이라고 그러는 게 김일성이 존재하는 이유단 말이야. 신으로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빨갱이들도 그렇고 북조선도 그렇고 일본은 죽자 사자 나쁜 나라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모든 국민들 그렇게 해야 이 조선은 이 남한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됐을 나라가 태어났다. 이건 빨리빨리 뒤엎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뒤에 없는 중 아니야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몰라요 그걸. 이게 역사요. 역사는 정신이에요. 국민 정신이라고. 국민 정신은 국혼이야 국혼. 국가혼이야 국가혼. 국가혼이 전부 병들어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왜 40일 동안에 이걸 쓰나? 밤낮으로 썼어요. 새벽 2시에도 쓰고 새벽 4시에도 쓰고 이 나이에 그리고 지금 병들어서 병해요 지금. 그 후유증이 대단해요. 그 왜 이렇게 빨리 썼느냐? 일본하고 경제전쟁은 우리 한국 쓰러져요. 금방 쓰러져요. 저는 1990년대 10년 동안 1980년대에 미국의 비상이 걸렸어요. 일본 경제는 16, 미국 경제는 36. 이게 미국이 뭐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어디에 책에다가 다 실어라. 종이대기에다 종이에다가. 그럼 그 종이를 가지고 소화를 해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먼저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일본이야. 일본의 소위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이건 페이퍼 테크놀로지고, 일본의 기술은 프로덕션 테크놀로지야. 생산. 그래가지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그때 미국에 가면은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언제 몇 시에 여기 냉장고에서 뭐 꺼내보지도 않은 뭐 물건 가져와라. 고기 덩어리 가져와라. 통조림 가져 나와라. 뭐 전부 이렇게 냉장고를 전부 뒤져내가지고 못 사람한테 나눠준 게 그게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대체 일본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느냐, 그 경영을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미국 책으로 내는 거를 나는 일본어를 못하니까는 그 미국 책들을 내가 읽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부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에 안 가본 대기업 없이 하루에 많게는 3번도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 지식이요, 그 지식. 그 지식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본의 기업들에게 탯줄을 연결해 놓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탯줄을 끊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기업이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저거 운동권 인간들이 그거를 알 리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폐업이 여기 지하철만 가서 보세요. 지하철 이 가게 하던 게 가게가 다 닫혔어요. 을씨년스러워요. 전부 종이를 가봐해가지고. 응? 이러니까 이런 게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빨리 쓴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 책을 안 읽어요. 그럴 때 저한테 무슨 생각이 나갔어요. 아이고, 조선진들,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사는 것도 그럴듯하게 살지만은 이거는 영어로 테임들어, 테임. 길들여지지 않았다. 사람은 길들여져야 돼요. 자연사는 그건 맹수야. 인간의 자연사는 맹수예요. 문명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독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걸로부터 촉발돼가지고 사색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색하는 버릇이 있어야 무언가 발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이게 사색하고 독서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일본을 못 따라. 일본에 저만큼도 못 따라가. 지금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하던 그런 기업 경영 방식, 그런 방식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한 게 한국계. 삼성도 어림도 없어요. 삼성 가니까는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삼성 가서 한 몇 달 이러면은 그 노이로제로 병들겠더라고. 얼마나 서로 눈만 바짝바짝한 거예요. 아주 살얼음판이야, 살얼음판. 그 스트레스 생기지, 암 걸리지. 그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뭐 사람 중심 그건 빨갱이 얘기고. 빨갱이들의 사람이 여기 그 통일부가 운영하는 우리 국립도서관 거기 5층에 가면은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어. 거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라고 한 거는 부자 사람 아니야. 재벌 사람 아니야. 누가 사람인지 아세요? 학자, 교수 사람 아니야. 누가 사람이냐?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이요. 그게 사람이야. 그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북한 헌법 제3조, 제8조 다 사람 중심이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 사람의 중심이 되는 사회체제. 제8조가 사회체제고 제2조가 정치체제. 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난 이 나이 되도록 계속 연구해. 어디 한 10분 동안은 빈둥대질 못해요. 그럼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뭘 즐기거나, 아니면 뭘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뭘 해야지 그냥 빈둥대고 있으면 제가 불편해. 그게 스트레스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스트레스야. 그 일본에 가보니까 이거 전철역이 그거 좁아요. 그 앞사람에서 진짜 소곤대는 것도 다 들려. 그러니까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 책장도 조용히 얘기고. 그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공항에 가서 외국 공관에 가서 소리치고. 이거를 빨리 고치려고 하면은 독서들로 하라 이거야. 좀 문명에 길들여지라 이거예요. 문명에 길들여지라. 아름다운 사람으로. 문명의 길이 들여질수록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런 이 위안부도 전부 가짜고. 아주 이거 읽으면요. 반일종족주의보다도 이것이 위안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했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위안부도 거짓말이고
강제 노역한 것도 거짓말이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974년, 75년 두 개에 독일로 광고 보냈잖아요. 그죠? 하도 뭐 기가 그때 그때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요, 30%. 누가 일만 시켜주면은 이거 지옥에라도 그렇도록 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하다가 죽어야지 일도 안 하고 이거 죽겠는 거예요. 먹을 건 없고. 그 광고 보니까 그냥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손을 막 뭉개가지고 막 허먹게 해가지고 와서 시험 보고 한 게 그때 미처 8,000명도 안 돼. 8,000명도 안 돼. 응? 근데 1937년에 일본으로 갑자기 일하러 간 사람들이 조선 청년들이 72만 8천 명이야. 그래서 내가 73만. 100배야 100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간 그거에 100배야. 일자리 그렇게 한꺼번에 생겼어. 그걸 놓고선 그걸 이제 일본의 수백 개 기업에서 하는데 아까 그런 기업을 하는 그 기업주들이 그 사람들한테 임금도 안 주고 발로 차고 막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요. 생산력이 이 물건을 아주 품질 높게 만들고 생산량을 빨리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인간 대접을 해줘야 그 상품이 나올 거 아니야, 산물이. 그런 걸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봐야 밥 가져오라 그러면 손님한테 나쁜 놈한테 이거 침 뱉어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학대해가지고 이 말이 되는 걸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우기는 거 보세요. 저 울산에 그 무슨 생긴 그 여러 가지 깡패지 있잖아. 깡패지. 정치 깡패. 이게 권력 마피아예요. 그게 권력 마피아예요. 저 산도둑놈들 산채나 짓고 살아야 할 놈들이 지금 청와대를 지금 뺏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똑같은 거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역사가 다 그런 저 청와대에 있는 놈들 그놈들이 하는 역사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응? 그래서 일본이 1945년 원자탄 맞아 가지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니까 여기 자기네들이 모든 기업들 다 가지고 철론이 뭐니 다 발전소니 이런 거 다 두고 갔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북한에 26억, 남한에 23억이야. 북한에 29억, 남한에 23억. 남한에 23억 되는 것을 전부 미 군정이 그걸 뺏었어.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뺏어가지고 이승만 정권한테 줬어. 그때 그 23억 달러가 뭐냐 하면은 이승만이 일으킨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80%야.